안녕하세요.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 디펙 초프라의 부모 수업 내용이 좋아서 오늘도 아이와 함께하는 월요일 또 어떤 법칙으로 아이를 대하면 좋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주제는 베품의 날. 무언가를 바란다면 먼저 그걸 베풀어 봐. If you want to get something, give it. 자녀가 아직 어리지 않다면 월요일은 대개 아이가 학교에 가는 날이다. 어린 친구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날이겠죠. 따라서 베품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야 가능하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그날의 주제를 알려주고 저녁 시간에 하루 동안 어떤 부분을 해냈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주중에 이루어지는 다른 법칙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 월요일에 해야 할 3가지 활동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베풀기,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 삶이 주는 선물에 감사를 표현하는 짧은 의식 치르기가 있다. 1. 가족 구성원에게 베풀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뭔가를 베풀도록 하자. 그렇다고 거창하게 계획하거나 공이 많이 들어가는 선물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미소나 격려의 말 한마디, 혹은 허드렛 일을 돕기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면 충분하다. 가족의 분위기에 이미 베품이 자리 잡혀 있다면 봉사하려는 욕구도 쉽게 지속될 것이다. 성공 또는 남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보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베풀고 싶어하는 욕구를 타고난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각 없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내뱉곤 하는데 이는 불행한 일이다. 이기심은 자연의 섭리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나 일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남에게 주면 그것을 영원히 잃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탕 하나라도 손에 잡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든다. 그 아이는 사탕이 손에 쥔 것 말고도 훨씬 많으며 그 한 개도 나눌 수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영유아 시기에 그 어머님들하고 같이 많이 하는 게 깍꿍놀이인데요. 그 깍꿍놀이를 하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그 재미있게 놀아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깍꿍할 때 얼굴을 가리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딱 가렸다가 얼굴이 갑자기 딱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없어져 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도 요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약간 그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거. 예,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떨어질 때 굉장히 아이들이 울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헤어질 때 초기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든 게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익숙해져서 이 시간이 되면 엄마가 온다. 다시 나는 집에 간다. 이거를 확인하고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그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없는 거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펙 초프라가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도 경험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베품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뭔가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나 결핍, 자포자기, 탐욕 등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우주의 보답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삶은 물질적으로도 비물질적으로도 무한하게 넘쳐 흐른다는 게 분명히 보일 텐데 말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가령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공기나 빗방울, 햇빛에 대해 값을 얼마나 매겨야 보답할 수 있겠는가. 베푸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갓난아기 시절의 원초적인 두려움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그들은 뭔가가 자기 손으로 떠나면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믿는다. 우주가 우리에게 내면적 의미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얻는 거 하나하나에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단순히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이나 행복, 내면적 성취감을 얻지는 못한다. 아이와 베품을 실천할 때는 그 느낌이 어떤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느낌이 즐거우려면 주는 행위를 함께 나누는 행위로 여기게 해야 한다. 서너 살 배기 아이라도 사탕을 갖고 있을 때 그 하나를 친구에게 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느낄 수 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라면 추상적인 베품을 가르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소로 인사를 보내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궁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 등이 있다. 이러한 베품을 월요일의 목표로 정한 다음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동안 어떻게 실천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만약 자녀의 나이가 12살 이상이라면 월요일의 교훈에서 강조해야 할 지점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아이는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베푼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주지 않으려 하거나 이기적으로 되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테지만 그래도 주는 법, 베푸는 법을 배울 때가 되었다. 자녀가 이 시기에 이르면 부모는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한다. 꼭 움켜쥐고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들 눈에 이기적으로 보이는지 말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적합한 가르침은 함께 내기를 하다가 졌어도 승자를 기꺼이 축하해주기,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도움을 줄 때는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기 등이 있다.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대가를 바라는 도움을 하게 되죠. 계산하게 되고.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단 부모가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아이들도 그 부모를 보면서 베품을 배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베품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항상 요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감사한 분들에게 과일을 좀 사시면서 또 조금 더 보태서 이런 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한테 보낼 것들을, 과일을 말없이 사서 또 말없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저희 그 이웃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공감을 많이 했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 배품을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어떤 기회에 알게 됐는데, 정말 그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또 있어서, 어, 어른들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죠. 그냥 꼭 내가 현재는 베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고, 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듣고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사탕이 2개 있으면 그 2개 있는 사탕을 동생과 함께 나눠 먹는다던가, 과자가 있으면 과자를 좀 나눠서 함께 2가지 종류의 과자를 사서 함께 서로 나눴을 때 훨씬 더 풍요롭게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저희도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느낌을 말씀을 많이 주시잖아요. 베품을 실천할 때 그 느낌이 어떤지에 집중을 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베풀고 나면 기분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각자 하나 과자를 사서 그 과자의 다른 맛을 서로 이렇게 각자의 접시에 나누는 거죠. 나누고 베풀었을 때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클수록 사회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먹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맛있는 과자를 내가 더 먹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죠. 사회성 공부도 되기도 하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2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기술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받는 일이라면 받는 것은 주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다른 이의 도움이나 지원, 자선 따위는 필요 없다고 느끼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왠지 모를 찝찝한 마음 때문에 받을 때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에고의 반응일 뿐이다. 주는 자가 결코 주는 자만이 아니며 받는 자 또한 결코 받는 자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영적 지혜의 차원에서 보면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더 넓은 시각, 더 넓은 차원에서는 어쩌면 나와 남이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큰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는 남한테 뭔가를 줘서 뺏기는 게 아니라 더 큰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지는 거죠. 빼앗기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줬을 때의 그 풍부한 느낌과 또 받았을 때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또 받는 거죠. 예.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호흡조차도 신의 선물이다. 그런 깨달음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받는 것 또한 신에게 받는 것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선물은 신의 사랑을 대신하는 표현이므로 우리도 그 선물을 신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받기를 좋아하며 뭔가를 받을 때 거리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하지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무렵이 되면 에고의 욕망들이 하나둘 일어나면서 무언가를 받을 때 감사하다는 마음이 흐려진다. 어릴 적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감사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싶다면 뭔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뭔가를 받았을 때의 따뜻함과 행복감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감사한 마음은 모든 것이 우주의 근원에서 비롯됨을 이해할 때 생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을 때마다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 신의 사랑을 잠깐이라도 만나게 된다. 일별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주는 우주의 근원, 그리고 아마 우리의 본질도 그 우주의 근원에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삶이 주는 선물에 감사를 표현하는 짧은 의식 치르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집에 오는 길에 예쁜 나비를 본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연극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자기가 자꾸 표현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또 한다면 삶이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영혼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임을 좀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일기가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고 저도 요 감사일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도 제가 좀 블로그 포스팅을 좀 하면서 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시트지를 한번 블로그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베품의 날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함께 또 나누는 것도 또 저희가 오늘 베품의 날에 알맞는 베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